네, 여러분, 우리 논작물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작물 나온 내용 모두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바로 보실게요. 교재 보시면은 논작물의 보험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자, 중요한 사항 위주로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중복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패스하는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보기 전에 우리 논작물은 총 5가지 품목이 있었죠. 자, 바로 아래 나와 있어요. 벼, 조사료용벼, 밀, 보리, 귀리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논작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포인트 귀리 품목이 우리 10회차 작년도죠. 자,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귀리 위주로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여러분 학습하시면 좋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보험금을 왜 지급하냐,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셔가지고 계산을 할 줄 아냐, 요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박스 바로 볼게요. 자, 먼저 보험의 목적 보시면은 벼가 나와 있죠. 자, 벼는 일단 2가지 특별한 보장이 있어요. 이양이랑 직파가 불능한 것을 보장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양하거나 다시 파종할 수 있죠. 그래서 제2양, 재직파 보장, 자, 요렇게 2개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양 직파 불능 보장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농지 전체를 이양하거나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양 직파 불능 보장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양 직파 불능 보장은 보험금 어떻게 계산해서 드리냐 보자면은 보험 가입 금액의 15%죠. 자, 참고로 여기가 원래 10%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10회차 개정이 됐어요. 자, 개정된 거는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보셔야 되니까 별표 1개 칠게요. 자, 문제 보험 가입 금액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보험 가입 금액의 15%를 이양 직파 불능 보장 보험금으로 드릴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제2양 재직파 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벼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면적 피해율이라는 게 10%를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자가 제2양이나 재직파를 해야지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제2양 재직파 보장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보험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 보자면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로 우리는 보험금을 계산할 건데, 면적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아래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죠. 자,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을 해주면은 우리는 피해를 입은 면적이죠. 면적 피해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양 재직파 보장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데, 거기에 면적 피해율만큼 적용시켜서 지금 우리가 제2양 재직파 보장 보험금을 드리는구나.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논작물 기본적으로 5가지 품목 전부 다 경작 불능 보장 지금 보험금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 조사료용벼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논작물 우리가 배우는 5가지 품목 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 자, 우리 앞에 과수 품목에서 이거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볼게요. 자, 3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돼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 식물체 피해율을 따지는데 식물체가 피해를 입은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 보험금 받을게요 주세요 라고 신청까지 완료가 되어야지 우리는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자, 포인트. 자, 마찬가지로 작년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벼의 경우 분질미는 60% 이상 피해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질미가 뭐냐 할 수 있겠죠. 자, 분질미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가루용 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가루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질미 같은 경우에는 식물지 피해율이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받을게요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은 이 경작불능보장보험금 지급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경작불능보장보험금은 보험금 구하는 공식 상당히 심플하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특이사항 얘는 그 대신에 조사료용 벼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사료용 벼는 보험 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경과 비율 자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경작불능보장 보험금으로 드립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일정 비율이랑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의 보장 비율 자 경과 비율 이거는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벼는 수확 불능 보장도 받을 수 있어요. 자, 보통 약관이니까 특약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인 약관으로 벼 같은 경우는 수확 불능 보장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얘도 보험금 지급 사유 특이합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해야 되고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나 수확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에 수확불능보험금 지급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벼 조곡 분질미는 70%다. 자 벼 조곡 분질미 수치가 다르죠. 자,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여러분 체크하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수확 불능 보장의 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금 우리가 수확 불능 보장 보험금으로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잠시 뒤에 한 번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확 감소 보장 보통 약관인데 자, 보시자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는 조사료용 벼 없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조사료용 벼 빼고 나머지 벼, 밀, 보리, 귀리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얘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요. 그러면은 수확 감소 보장 보험금 지급되고요. 보험금 계산 공식은 심플합니다. 가피자 공식이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지금 우리는 수확 감소 보험금 지급을 하고 피해율도 동일하게 심플한 공식 평수 및 평 공식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피해율을 산출할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는 지금 같이 살펴본 내용이죠. 보험금 지급 사유. 자, 논작물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게 특이하죠. 자, 요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금 계산 공식도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포인트다.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또 중요한 게 뭐냐? 아래 주 해가지고 추가 설명 나오는데 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물이 산지 폐기가 된 것을 확인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 중요한 거 나오죠. 첫 번째, 이양 직파불능보험금,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험금, 수확불능보험금, 자, 얘네를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험계약이 소멸된다. 지급하면은 보험계약이 소멸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이죠. 그리고 경작 불능보험금이죠. 마지막으로 수확도 불능보험금이에요. 자, 얘네들은 지급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보험계약이 소멸되는데 언제 시점으로 지금 소멸이 되냐 하면은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이 소멸한다. 자, 보험계약이 소멸을 하는데 해당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 2번 볼게요. 자,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식물지 피해율이 65% 이상, 벼의 분질미는 60% 이상인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수확불능보험금이랑 수확감소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 자, 별표 3개 달게요. 자,
자, 다시 한번 보자면은 경작불능보험금의 경우 자, 식물지 비율이 65% 이상 벼의 경우 분질미는 60%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아라.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 기준을 초과하면은 수확불능보험금이랑 수확감소보험금 안 줄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벼는 특약으로 우리가 병해충 7종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얘 지금 우리 시험에 2번 이상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특약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나 병충해 보장 특약에 가입할래? 자, 이러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물체 피해율은 식물체가 피해를 입은 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 가입금 면적으로 나눠서 산출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 자, 이게 주 5번에 나오는데요. 벼밀 보리귀리. 자, 근데 특이점 뭐냐? 자기부담 비율 10% 15%는 벼밀 보리만 적용한다 나와 있죠. 자, 무슨 얘기냐? 자, 귀리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 20, 30, 40%만 가능. 그러니까 귀리는 10%랑 15%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자, 일정 비율 나오는데 자, 우리 앞에서 여기 있는 숫자 어떻게 암기하냐. 자, 요거 한 번에 살펴봤었죠. 자, 암기팀 뭐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암기 되셔야 되는데요.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해주고 얘를 2로 나누어 주면은 각각의 여기 나와 있는 일정 비율 나온다고 했어요. 단 이 자기 부담 비율이 15%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15%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42.5가 나올 건데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래 수확불능보험금 여기까지 먼저 보고 올게요. 자, 벼 같은 경우에는 수확불능보험금도 보통 약관으로 보장한다 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이 지금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수확불능보험금 요 수치는 어떻게 외우냐? 자, 잘 보시면은 요 수치는 우리 위에서 본 경작불능보험금의 일정 비율 수치에서 15%를 더한 값이에요. 자, 경작불능보험금 더하기 15%다. 자, 위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있는 얘네랑 비교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각각의 자기부담 비율별 일정 비율에 15%를 더해주면은 바로 아래 있는 여기 수확불능보험금의 이 각각의 일정 비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확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의 15%를 더 주는구나. 요 15% 이거를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로 올려서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다른 품목들이랑은 달랐죠. 다른 품목 같은 경우 자, 여기 나와 있는 얘네 벼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에 자, 곱하기 일정 비율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본 요 수치들, 자, 요게 일정 비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근데 우리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곱하기 경과 비율. 자, 요렇게 해서 우리는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볼 내용이 뭐냐? 바로 여기에 보장 비율이랑 경과 비율, 조사료용 벼의 보장 비율이랑 경과 비율이 어떻게 되냐? 지금 요 내용을 살펴볼 차례예요. 자, 보장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 산정할 때 자, 한마디로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자기 부담 비율별 지금 보장 비율 자, 요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제 줄 거예요.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 비율 주면은 여기
보장 비율 자리에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경과 비율.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각각의 사고가 발생한 월에 따라서 경과 비율이 다릅니다. 5월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경과 비율 자리에 80%를 넣어줄 거예요. 그 6월에 발생하면은 85%, 7월에 발생하면은 경과 비율이 90%, 8월에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럼 경과 비율을 100%로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죠?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 비율. 자, 요거는 여러분이 단순 암기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조사료용별 품목 나오고 경작 불능 보험금을 구하시오 나오고, 자, 사고 발생 일자를 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사고가 6월 3일에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여러분이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장 비율은 문제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경과 비율은 여러분이 요 박스, 요 표를 암기하셨으면은 6월 3일을 가지고 6월 3일이면은 경과 비율이 85%였지. 맞죠? 자, 요렇게 가져와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경과 비율 이 박스는 외우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기 부담 비율. 당연히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우리는 자기 부담 비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주 1부터 주 8번 여기 내용이 완전 중요하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보러 갈 때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 포인트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기 부담 비율 나와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을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 지급되지 않아요 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우리 기본적인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라고 했는데, 자, 자기 부담 비율 10%랑 15%는 범일 보리만 적용할 거야.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나번에 나와 있는 자기 부담 비율 선택 기준 얘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자, 10%랑 15%형. 자, 요거 두 개는 선택 기준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자, 10%랑 15%.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10%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보험 가입 계약자예요. 자, 보험 가입 과수원 아니고 계약자입니다.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10%형 선택 가능하고요. 15%형은 조금 규제가 더 널널하겠죠.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선택 가능하다. 자,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20, 30, 40%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나 가입할래. 이 원하는 계약자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작물 특약 살펴볼게요. 자, 벼 같은 경우에는 이양 직파 불능 보장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부보장, 이양 직파 불능 보장받지 않을래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양 직파 불능 부보장 특별 약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병해충 보장 특약. 자, 얘 완전 중요한데 제가 너무 많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어요. 자, 우리는 보상하는 병해충 총 7종 있다고 했어요. 아래 보시면은 각각의 병이랑 충 이름 나오는데, 자, 얘는 여러분 무조건 기본으로 자, 여기 있는 거 내용 다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우리 시험에 2번 이상 출제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고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얘는 기본으로 여러분 암기하시고 가실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상하는 병해충의 증상 해가지고 벼의 7종, 특약에 해당하는 병해충 각각의 기본적인 증상들과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기본서에 지금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가 삭제가 되었다가 지금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로 시험에 출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패스할 건데 여러분은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러한 증상이 흰입 마른병의 증상이구나. 이러한 증상이 가시무늬병이구나. 요거를 우리는 지금 줄무늬인 마른병이라고 하는구나. 자, 요 정도 여러분은 한번 꼼꼼하게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쭉 읽어보셔야 돼요. 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패스하지 마시고 수험생이니까 한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파트죠.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표준 수확량이 뭐냐? 표준 수확량은 예상 수확량인데 우리 논작물에서는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이라고 할 거야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평년 수확량이 뭐냐? 최근 5년이에요. 최근 5년 이내 보험 가입 실정 수확량 자료랑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에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거야. 다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평년 수확량의 주요 용도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우리는 평년 수확량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한 경우에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산출한 평년 수확량을 사용할 거야. 자, 그리고 평년 수확량은 농지 단위로 산출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산출하냐? 자, 신규 가입인 경우,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자, 두 가지 나누어서 지금 우리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할 건데요. 신규 가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면은 어쩔 수 없이 표준 수확량의 100% 전부 다를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가입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정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 이내에 가입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너네가 구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자면 이제 우리 벼 품목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이 공식으로 우리는 벼 품목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은 대거로 들어가고요. A 플러스 B 곱하기 D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괄호 2개 들어가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D분의 C. 자, 우리는 요 공식으로 벼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각각 A, B, C, D, Y 값 어떻게 구하냐 나와 있는데, 자, 특이한 것만 보자면은 C는 가입하는 연도의 보정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입하는 연도에 품종이나 이항일자, 친환경 재배 보정 개수를 곱한 값이 가입하는 연도의 보정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A, B, D, Y 값.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본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산출한 평년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하는 연도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내용 나오고요. 자, 벼는 이렇게 구하지만, 자, 벼 외에 보리랑 밀이랑 귀리 얘네가 나오면은 평년 수확량 어떻게 구하냐? 아래 나와 있는 요 공식으로 보리, 밀, 귀리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적어보자면은,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괄호 2개 들어가고요. 곱하기 B분의 C. 우리는 요 공식으로 보리랑 밀이랑 귀리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 보시면은 A, B, C, Y 값 구하는 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동일해요. 평년 수확량은 보험 가입하는 연도, 표준 수확량 130%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 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과수 품목 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자, 과거 수확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산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수확량 조사를 시행한 경우랑 무사고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확량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케이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수확량 조사를 시행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수확량, 조사된 수확량이 있죠.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할 거예요. 자,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을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이랑 50%랑 비교해서 큰 값이 조사 수확량이죠. 자, 이럴 때는 조사 수확량을 과거 수확량으로 할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평년 수확량의 50%가 더 큰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과거 수확량으로 할 거야. 자, 그래서 조사 수확량이랑 평년 수확량의 50%랑 비교해서 큰 값이 바로 과거 수확량이다. 자, 그리고 무사고로 수확량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1배랑 평년 수확량의 1.1배를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큰 값을 우리는 과거 수확량으로 할 거야 라고 제가 이거는 과수 파트에서 설명드렸어요. 지금 동일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과거 수확량 산출하는구나 요 정도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작물의 가입 수확량 나와 있는데요. 자, 논작물의 가입 수확량은 포함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계약자가 결정하는데 특이사항은 벼죠. 벼는 5% 단위로 리 동별로 선정 가능하다. 자, 여기 별표 달아둘게요. 벼는 5% 단위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리나 동별로 계약자가 선정 가능하다. 뭐를? 가입 수확량을. 자, 요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논작물 파트 전부 살펴봤고요. 자, 참고로 우리 지금 벼, 보리, 밀, 귀리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는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에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넘기고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 시간에 벼나 보리, 밀, 귀리 얘네들의 평년 수확량 구하는 문제 그때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밭작물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